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용기를 갖고 있고, 그래도 제가 가진 달란트는 이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살림은 진짜 못하거든요. 아마 옛날에 제가 결혼을 했으면 시어머니한테 벌써 쫓겨났을 거야.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현대에 맞게 그래도 살고 있어서 쫓겨나지 않고 제가 가진 그런 재능을 굉장히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배정구입니다. 남들이 남자라고 하는데 저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배정구 나도 알아. 있잖아 그 남자분.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자기가 저를 잘 모르고 남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름을 들으면 당연히 그 집엔 여자가 많이 있구나, 여자 형제가 많겠구나,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성전 꽃꽂이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신화환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고, 또 신화환을 뭐 재활용으로 이렇게 뭐 성전에 갖다 놓는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결코 이게 뭐 내가 썼던 거, 거지 같은 거,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를 성전에 넣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한없이 수렁으로 꺼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고, 병이 걸려도 빨리 낫고,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느낌,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절에 맞는 성전 꽃꽂이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5년 동안 성전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아마 150편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살았어요, 저. 그죠? 그런데 해가 밖에서 1년은 12달밖에 없거든요.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크시아가 나오면 아마 이크시아로 되어 있는 꽃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처럼 똑같이 꽂아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꽃의 매력이 그거예요. 똑같은 소재지만 내가 옛날에 그거 어떻게 했더라, 그때 되게 멋있었는데 지금 그걸 다시 재현해 볼까? 못해요. 꽃의 매력은 그래서 한 번 했던 거 공산품처럼 똑같이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트렌드가 변하면서 트렌드에 맞는 것들이 또 이뻐요. 옛날에 고전적인 거가 예뻤다면 지금은 뭔가 현대적인 것들이 굉장히 눈에 와 닿거든요. 그러나 잘 배워야 우리가 성전에 봤을 때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재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기는 가끔 제가 쓰기도 하는데, 꽃을 꽂는 화기집에 가면 조금 비싸요. 그러나 화분 가게에 가면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분 가게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저보고 오브제를 만들면 선생님 그 오브제를 뭐 여기서는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지만, 웬만한 오브제는 요즘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면 팔기 때문에 쭉 돌아보시면 우리가 썼던 것들을 구태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는 요즘 그 계절에 맞게 이키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 줄기는 글라디올라스처럼 생겼어요. 그죠? 근데 꽃의 얼굴도 글라디올라스처럼 이렇게 라인 소재, 이게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글라디올라스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나리 종류인 글로리오사, 얘는 뭐가 이쁘냐면요, 사진빨이 잘 받아요, 생긴 거보다. 왜냐하면 색깔이 투톤으로 돼 있어서 사진은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노란 장미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소재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그냥 했겠지라고 하지만 전혀 틀려요. 컬러에 맞게 선택을 했어요. 왜? 글로리오사에 여기 있는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맞아요. 글로리아에 있는 주황색, 여기 이크시아가 맞아요. 이렇게 색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거나 사다 보면 이게 꽃 하나하나는 꽃은 참 예쁜데 전체적으로 뭔가 조화가 안 맞네? 조화가 안 맞을 때, 컬러 조화가 안 맞을 때 참 난감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컬러 조화를 못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꽃을 뭐라고 하냐면 유사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뭘 쓰냐면 먼셀 색상환이라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먼셀 색상환을 치면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쭉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뭐죠? 부색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유사색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색인데 이게 색이 진하고 옅고 이런 것은 동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유사색을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컬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유사색을 쓰면 완전 100점이야. 그래서 컬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몰라요. 저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색을 많이 써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무난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유사색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알스트로메리아. 저는 알스트로메리아가 이렇게 단정한 거 좋아해요. 이렇게 단정하든지 구입할 때 조금 조언을 좀 드리자면, 얘는 제가 이대로 그냥 써도 되게 예뻐요. 그죠? 근데 잘못 사면 어떻게 돼? 얘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돼 있어. 구입을 잘 하셔야 돼. 내가 잘못 꽂아서가 아니야. 그래서 꽃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대신에 나는 이 꽃 하나하나가 이뻐서 하나씩 꽂고 싶다. 그러면 줄기가 긴 거 있어요. 얘를 똑 잘라서 하나씩 꽃으로, 하나의 꽃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소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얘를 뭉치로 쓰려고 해요. 그 뭉치로 쓰기는 너무 좋잖아. 수국처럼 얼굴이. 그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꽃다발 같은 거 해도요, 굉장히 예쁘고 또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싸게 사는 거에 비해서. 보세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을 때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하나로 되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또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그냥 하나씩 따서 버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단이에요. 비쌀 때는 또 굉장히 비싼데 또 저렴할 때는 또 많이 싼 게 이 알스트로메리아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원이 됐잖아. 그러면 얘를 저는 이제 하나씩 꽂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얘가 꽃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돼 있어 갖고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묶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알리움처럼 하나의 꽃처럼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또 밑에도 쭉 해서, 여러분들 안 보이죠? 여기 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이렇게 묶어서, 여기는 밑으로 들어가는 자리니까. 자, 그래서 꽂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꽂으면서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꽂기 전에 내가 어떻게 꽂을 것인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탁탁탁탁 꽂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알리움하고. 자, 알리움은 얘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 무슨 과라 그랬어요? 어머, 똑똑해. 아우, 틀린 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얘는 어떤 분은 보니까 얘를 막 그 장미처럼 짧게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장미처럼 짧게 안 넣어요.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장미처럼 짧게 넣었다고 해서 안 예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가들이 의도하는 대로 꽂는 거죠. 그래서 꽃의 매력이 그거예요. 그래, 꽂아놨을 때 예쁘면 돼. 꽂아놨을 때 오래 가면 돼. 꽂아놨을 때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그래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려고 꽂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꽃 배운 지 3개월 된 사람. 지적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했네. 하나만 알지 둘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사범이 되고 회장이 되면 굉장히 사람이 점잖해져요. 속으로 평가할지언정 표현을 안 해요. 이게 곡식이 익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를 한쪽으로 길게 넣어줄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높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네.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좀 하면서 해요. 저도 처음에는 덜덜덜 떨었는데 이제는 좀 구릉이가 돼가지고. 자, 대신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파라렐로 꽂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길게 넣으시면 되지만, 저는 앞뒤에 볼륨감 있게 꽂을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 자체가 옆으로 길었을 때 나는 길게 넣고 싶다. 근데 나는 옆으로 길지만 삼각형인데 그 안에 원을 넣고 싶다.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기는 직선으로 뭔가 스케일을 넣어주면서 밑에 부분을 조금 소담하게 그렇게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또. 네. 괜찮아요. 알리움이 시들어서 죽는 애는 없어요. 꽃이 활짝 펴서 머리처럼 이만해서 시드는 경우는 있어도 얘가 안 피고 죽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소재를 알으셔야 돼. 이따가 실습할 때 제가 오늘 물주머니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할 건데, 그런 것들도 얘가 물주머니가 없어도 오래가는 소재들을 넣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속옷 같은 거는 물주머니가 없어서 물이 말라도 오래 가잖아요. 그런 거를 물대롱에 넣어주면 이제 성전국고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클레마티스 같은 거 참 이뻐요. 근데 주일날을 보면은 다 시들었어요.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크기가 좀 다르게. 뒤에서 넣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넣었어요. 아까 제가 그러면 반대 방향에, 이쪽에 반대 방향에 제가 이걸 넣어줄 거예요. 우리 파레를 보니까 아까 공간이 많이 비면서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파라렐이긴 하지만 약간 부채형처럼 방사형, 하나는 수직으로 넣었으면 하나는 방사형으로 넣어보려고 해요. 가끔씩은 내가 어떤 형태를 하려고 생각했다가도 꽂으면서 아 이게 아니지 바꿀 때도 많이 있어요. 즉흥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성전에는 왜 지붕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화기가 높은 게 좋아. 화기가 높던지 아니면 이렇게 평면적인 화기면 소재를 좀 높게 꽂던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크시아는 이렇게 꽂았는데 오늘은 또 좀 색다르게 꼽네. 선생님이 분명히 직선적인 소재는 반드시 넣으라고 그랬는데 얘는 경사로 들어가네. 그렇지만 여기 이크시아 보면 얘가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곡선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냥 잡고서 마구잡이로 넣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삐딱하죠. 혼자만. 원래는 이제 직선인데 얘가 이제 크면서 뭐 바람에 맞아서 어떻든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이쪽에도 넣어주고. 자, 꽂고 보니까 알리움의 하나하나의 형태는 됐지만 이크시아가 좀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죠?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치고 어쨌든 꽃을 사오면 한 단이면 한 단을 다 써야지 거기서 남기진 않잖아요. 다 쓰게 되죠. 자, 이렇게 옆으로 넣었어요. 제가 뒤에서 꽂는데 앞으로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 부채원으로 넣었어요. 이쪽이 뭔가 굉장히 이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얘를 알리움을 조금 인사이동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보통은 이렇게 넣고 밑에 그 편백만 깔아주셔도 작품이 되거든요. 또 조금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약간 그 면적인 좀 스케일이 좀 있어 보이게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 글로리아사는요 물주머니를 해서 거기다 꽂기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삼지당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구조물을 해서 거기다가 유리관을 달아서 그렇게 이제 꽂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렇게 해도 수명이 오래 가고 그렇게 해줘야 이 하나의 그 표현이 되게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앞에 가서 꽂아 볼게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나무 껍질 같은 거 수업하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집안의 맛소금처럼 그냥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써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교육기관이 좀 깨끗하지만 사실은 구석구석 창고가 있어서 열어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디자인적인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린 역할을 대신 해줘서 공간도 메꿔주고 그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요 얘네들이 안 서도 이제 꽃이 들어가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넣을 거는 장미, 그 다음에 미스티 블루, 편백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장미를 넣고 꽂다 보면 내가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대부분은 꽃을 넣고 나서 이렇게 편백들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으니까 더 편리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이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장미. 노란 장미를 여기서부터 이 안쪽에도 넣어주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평면적으로 넣으면요, 이 작품이 앞으로 이렇게 쏠려 보여요. 그래서 앞뒤로 볼륨감 있게 넣어주고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꽂으면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졸릴 때 하는 거야. 졸릴 때. 웃기는 말은 사람이 존다. 그러면 조는구나 누가. 그래서 선생님이 저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제가 자꾸 깨우죠. 못 자게. 사람이요, 졸 때 보니까 침도 흘리고 하더구만. 본인들은 몰라, 침 흘리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하나 길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꽃들이 탁탁탁 떨어졌어. 그때 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필러를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필러로 제가 요걸 준비를 했거든요. 야, 이상해. 여기다 좀 뭘 좀 더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죠. 그랬을 때 필러를 넣어주면 여기 이제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조화가 되면서 이제 완성도를 좀 더 높여주게 되죠. 자, 중간에 이렇게 편백도 넣어주시고. 편백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소재 중에 하나고, 또 지난주에 꽃을 꽂았는데 그린이 부족하다. 근데 그 전주에 편백을 꽂았다. 그러면 그걸 또 뒤에다 꽂는 게 편백이에요. 그죠? 그럼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공감 가실 거예요. 자, 중간에. 요즘에 그 편백은요, 이렇게 그 새 순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자, 요걸 넣으면서 이제 완성도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넣어도 여기 부분이 달라졌죠. 이거는요, 지금 이때가 예뻐요. 시간이 지나면 이 보라색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안 예뻐져요. 그래서 요거는 색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요. 색이 아주 예쁘면 가격이 비싸고, 색이 흐리멍텅하면 가격이 싸고. 앞에만 넣는 게 아니라 뒤쪽에도. 계절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계절에 나오는 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절기가 아닌 이상은. 절기일 때는 그래서 꽃이요, 비싸요. 지난번에 성령 강림주래요, 빨간 거. 장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5,000원. 도매가. 꽃시장에서 도매가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꽃시장의 가격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와, 이게 깊어가지고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조금 디자인이 좀 부족해도 물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걸 저는 요구하거든요. 저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 해서 꽃 그냥 유리대롱 쬐끄만 거 달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안 가죠, 그런 거는. 좀 되도록이면 일주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것들, 그죠? 깊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뭔가 부족해서 더 하고 싶을까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꽃 잘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 저한테 용기를 주시느라고 못하는 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작품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